사람들은 이 영업을 하면서 고객한테 상처받을 때 내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도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작부터 그냥 초입부터 거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 관계에서 단단해지게 만들어줬던 뭐 피디님만의 노하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도 사실 초반에는 다 똑같았어요. 누구나 아무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음, 처음에는 두렵고, 네, 그리고 그 거절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나이가 네, 있다가 보니까. 네, 왜냐면 제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또 이제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저도 그렇게 쉽게 거절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막상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갔을 때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약간 뻔뻔하거나 이런, 왜 나이가 먹어가면 좀 뻔뻔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에 많이 부닥치고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좀 안티프레질해지다가 보니까 좀 뻔뻔스러워져요. 음, 그리고 좀 담대해진다고 할까? 네,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거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이 들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음, 단지 이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네, 근데 지훈 PD님처럼 젊은 사람들은 거절이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거절이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영업을 시작을 했으면 어쩌면 되게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시간 음,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그 네,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늘 그 살아왔던 방법이 그런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 때문에 더, 음, 왜 나는 안 되지? 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은둔의 시간을 거쳐서 이 그 교육 커뮤니티를 만나면서, 어, 내가 느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왜 나를 거절하는지 이거를 물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왜 나를 거절하는지. 그래서 항상 고객한테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왜 나를 거절을 하는지 그런 네,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내가 네,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내가 네, 뭐가 문제가 있냐, 아니면은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 못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맞아요. 상대가 얘기를 못 해요. 그래도 이제 맞아요. 얘기해줘라. 네, 왜냐면 이런 거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내가 처음에는 뭐 영업이 처음이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네, 전혀. 비록 내가 나이는 이렇게 먹었어도 영업이 처음이다가 보니까 내가 뭐가 좀 뭐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요런 거 왜 거절했는지 요런 거 하나만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진솔하게 얘기했을 때 고객들은 되게 의외로 답이 네, 명쾌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네, 뭐 디테일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사람들이 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다가 먹어서 부담스러워해요, 네, 사람들이. 어, 되게 또 그런 걸 특히 젊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내가 이제 콜드콜을 해가지고 오라고 네, 했을 때에 그냥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가보니까 음, 자기 엄마보다 나이가 많다든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되게 네,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떤 장벽을 깨기 위해서 네, 내가 해야 됐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살아오면서도 계속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그 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되려 더 내가 더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서 네, 실제로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보면은 그 거절의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모르다가 보니까 쑥스럽게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당연하게 음, 뭐가 내가 문제가 있느냐 일단 네, 시작해서부터
그 고객의 어떤 그 니즈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음, 저는 그냥 항상 그냥 물어봤어요. 음, 네. 예, 예. 거절, 제일 그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선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그 거절을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 커뮤니티 속에서도 보면은 네. 콜드콜을 해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금방 매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요,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음, 그러면 거절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자꾸 이제 내 마음을 채우고 난 이걸 네. 팔아야 돼. 어떻게 해서 팔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음, 사실 비우면 간단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다니면서 가장 물어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제품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어, 얘기해서. 그냥 음, 음. 정보를 얻으러 가는 느낌이 더 강하셨던 거예요? 예, 예, 예. 뭐 음, 명함, 전화번호라도 네. 핸드폰 번호라도 내가 딸 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주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뭔가 그 사람하고 제품을 안 팔아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음, 맞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꾸 제품을 팔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음, 음. 음, 클로징이라는 게 그 다음으로 가는 그 행위 자체도 클로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클로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물건을 팔고 와야지만 클로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은 거절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거절이 당연하다는 거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냥 기본 값으로 놓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 거절이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거절을 핸들하지 못하면 내가 못한 거야. 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절을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를 다급하게 팔게 되고 그거는 이제 고객 눈에 탄로가 나가지고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거절을 당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그 유명한 그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거를 봤는데 그분은 자기는 하루에 나는 얼만큼 거절을 당하냐 이 거절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자기가 많이 네, 거절을 당하면은 되려 자기한테 네. 보상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초보 맞아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객이 거절을 하고 그럴 때 사실 대다수가 우리가 클로징을 할 때도 뭐 비싸요, 아니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사실은 대표님이 늘 그 얘기하잖아. 왜로 바꿔라. 네, 왜 나를 거절했냐? 너 뭐 때문에 제품 안 사냐? 음, 문제가 뭐냐? 네, 이런 것들을 다 왜로 바꾸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답을 쉽게 찾지 않을까? 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음, 저도 이게 그 전에 이제 미용을 할 때하고 네, 이 비즈니스 영업하는 거하고는 조금 내가 찾아가는 영업을 하는 거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긴 했었어요. 음, 어, 그러다가 보니까 오는 사람한테 니즈를 환기시키기는 좀 더 쉬웠죠. 본인이 그죠. 필요에 의해서 오니까. 근데 네, 이거는 콜드콜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가가지고 그 사람의 니즈가 없어도 제품을 사실 어떻게 보면 클로징을 하는 게 보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네,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걸 할 거냐.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음, 그 거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든지 내가 욕심을 비우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네, 되려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운다. 나 초보니까 나 음, 배운다. 음, 이렇게 네. 하면은 되려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인 게, 전 고객한테 진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고객한테 거절을 받으면서 고객한테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배웠었고, 거절이 아니더라도 고객과의 그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고객이 종사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들었던 그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면 그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 고객을 만나가지고, 이 분야에서 이걸 접목시켜가지고 여기에도 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또 맞는 솔루션을 내줄 수가 있고, 그게 쌓이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복리 효과로 그냥 이 생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객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생태계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걸 또 나한테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고객한테 진짜 배운다라는 마음가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제품을 못 팔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다른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도 배우면은 분명히 그게 다음 고객을 만남에 있어가지고 더 힘을 많이 발휘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 얘기도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면서 내가 그거를 자꾸 우리는 콜드콜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기본이 거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거절한 이유를 듣다가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려 거절을 한 이유를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네, 되려 그분과 신뢰가 쌓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게 음, 많아요. 그래서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접근 방법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네, 가서 배운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면 좀 더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특히 음, 지훈 PD님처럼 이렇게 젊고 그런 분들은 가서 그냥 네, 배우는 게 네. 되려 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가가지고 부딪혀보고 그냥 어쨌든 나보다 오래 살았고 나보다 더 거기까지 일궈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진짜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진짜 도움 많이 됐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